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수면의 높이가 달라져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38쪽, 239쪽이고요. 학습지는 90페이지입니다. 오늘은요, 조석 현상에 관한 자료를 해석해보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와 친구들은 서해안으로 갯벌 체험을 갔습니다. 한 번씩 갯벌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 아직 없는데요. 여러분들 체험 활동 많이 가는데 갯벌 체험할 때 이런 방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 더 이상 갯벌에 머무르는 것은 위험하므로 갯벌에서 나가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갯벌이 왜 위험한 것이죠? 네, 위험한 이유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다가 갑자기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차는 속도는 우리의 발걸음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없이 조개를 캐다가는 물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알아보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개념은요, 조석 현상인데요. 먼저 조석 현상에 대해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영국의 한 도시인데요. 바닷가인데요. 보이시죠?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 6시간 후는 열었습니다. 관광객도 많고 물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 열었던 바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천시 옹진구 선제도에 보시면요. 왼쪽에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여기 바닷물은 없고요. 길이 나 있어요. 이처럼 왼쪽 그림과 같이 바닷물이 육지로 쑥 들어온 것을 우리는 밀물이라고 합니다. 밀물. 해수가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현상, 밀물이에요. 그래서, 자, 밀려오니까 밀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물이 빠졌죠? 해수가 바다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밀물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물이 들어왔지만 썰물은 육지에서 바다로 쓸려간 겁니다. 그래서 쓸려갔다, 해수가 바다로 쓸려갔다 해서 썰물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밀물과 썰물이 약 6시간 동안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6시간.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밀물과 썰물에 따라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석 현상 알아봤고요. 다음은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 친근한 돌고래까지 남미 해안가에서 있었던 고래 구조 모습을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바닷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바닷속으로 무언가를 끌고 들어갑니다. 해안으로 떠밀려와 무태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립된 범고래를 구조하는 겁니다. 덩치 큰 범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란 쉽지 않지만 구조대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6마리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던 범고래들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깊은 바다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범고래들이 해변으로 떠밀려온 원인 규명은 물론 바다로 돌아간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무트로 떠내려온 돌고래에게 손으로 물을 끼얹습니다. 점차 사람들이 모여들어 돌고래의 상처난 부위를 치료해주고 돌봐줍니다. 칠레 로스리우스 지역의 해안에 돌고래 2마리가 다친 채 발견됐습니다. Que baldes para echarle agua porque un profesor me dijo que lo mejor era echarle agua, que no se le secara la piel. 돌고래들은 채과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구조당국과 주민들은 돌고래들을 들것으로 옮겨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돌고래들이 바다 멀리 헤엄쳐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고래들이 왜 육지 쪽으로 밀려왔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조류에 의해서 이제 고래가 이렇게 육지까지 떠내려왔는데 밀물, 썰물, 즉 조석에 의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육지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면 조류는요,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흐름인데요. 썰물 때는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밀려나가죠. 이것을 보고 썰물 조류라고 하고요. 밀물 때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을 밀물 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물 조류 때 고래가 육지까지 왔다가 썰물 조류 때 다 같이 바닷물과 함께 가지 못하고 육지에 머무르게 되면 기사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는 아까 6시간 동안 조석 현상이 일어나는데 6시간이니까 하루에 약 2번씩 주기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육지가 있고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바닷물이 흐르겠죠. 들어옵니다. 자, 무슨 물입니까? 네, 밀물이죠. 밀물이게 되면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최고로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최고로 높아질 때 이 높이를 우리는 만조라고 합니다. 만자는 가득 찼다, 조자는 조석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석이 가득 찼다, 즉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썰물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이렇게 가장 낮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낮을 때. 그러면 이 높이를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간자는 마르다 라는 뜻이고요. 조석 현상이 말랐다.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게 되겠죠. 그래서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아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네, 요 위치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썰물 때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빠져나가면 많이 빠져나갈수록 그렇죠. 갯벌 활동이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밀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가장 높아졌죠. 만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를 우리는 간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조와 간조 이렇게 높이차가 다르죠. 이 높이차, 이 높이차를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 바닷물의 높이 차이를 우리는 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물 때는 해수면 높이가 쭉 높아지죠. 그래서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요. 만조의 높이는 요 높이, 즉 3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썰물 때는 물이 빠지죠. 빠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아질 때는 간조가 됩니다. 그러면 요 높이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m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 높이가 조차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1m니까 조차는 총 몇 m입니까? 네, 4m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조차는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조차가 크지 않지만 서해안은 조차가 커서 넓은 갯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갯벌 체험은 어디가 더 유리하다? 맞습니다. 서해안이 더 유리하다. 조차가 큰 지역이
갯벌 체험에 적합한 장소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 교과서 239쪽 배움 활동 해보겠는데, 자,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2부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도 클릭해 주세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